2024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DSA 2024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에게 마리논 헬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총 12대의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중 4대를 대잠수함전 헬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의 K200 장갑차와 FA50을 도입해서 운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DSA 2024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에게 마리논 헬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키말락이라는 방산업체의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슈퍼링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잠점 헬기에 대한 말레이시아 해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니다. 말레이시아 왕립해군은 미래 대잠수함전 헬기에 대한 특정 장비와 헬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2024년 내에 12대의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2대 도입 예정이며 이 중 4대를 대잠 헬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전투 수색과 구조, 재난 구호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에어버스의 HEOM 헬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버스를 보유 및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마리논을 선택할 확률도 높습니다. 2022년 6월경 말레이시아 고위직 관계자들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경전투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자세히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마리논 기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의 2가지 군수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 육군의 K200 장갑차입니다. 1991년 3월 말레이시아 대통령의 아들이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한국의 장갑차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보스니아 내전에 파견하는 평화유지군들이 사용할 장갑차를 구매하고 싶었으며 한국을 후보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에게 K200 장갑차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말레이시아 강요회의에서 K200 장갑차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기본 장갑차, 박격포 장갑차, 군안 장갑차, 구급 장갑차, 지휘 장갑차, 공병 장갑차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평화 유지군으로 1,50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갑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장갑차는 평화 유지군 성격에 맞지 않았고 중국은 성능의 신뢰성이 매우 부족한 저가형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당시 수상이 직접 나서면서 사용 후 돈을 후불로 지불받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튀르키예는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게 장문의 서한을 직접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나서 말레이시아 뉴스 업체들은 영국 수상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10년간 150대의 장갑차를 무상대여야 한다는 보도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외교적 경쟁이 강해지자 한미 연합훈련에 말레이시아 육군 군단장을 초청하였고 K200의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육군 군단장은 훈련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도입을 강하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큰 문제는 미국의 M60 기관총의 수출 동해였습니다. 보통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한 답이 매우 늦어졌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 국무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기본장갑차,
32대, 박격포 장갑차 4대, 군안 장갑차 2대, 구급 장갑차 2대, G 장갑차 2대를 화물선에 선적하여 보냈습니다. 이때 도입할 K200 장갑차를 말레이시아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는 총 18대의 기체를 도입할 계획이며 경전투기 10기, 전술입문 훈련기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말레이시아의 요구사항은 총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최소 구매 물량의 30%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및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6개월 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 인도돼야 한다. 네 번째, 공중급유가 가능한 기체여야 한다. 다섯 번째, 기체의 속도는 초음속을 내야 한다는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입찰을 한 기종은 대한민국의 FA-50 인도의 테자스, 트르키예의 허제트,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미그-35, 중국의 L-15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5가지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FA-50,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L-15밖에 없었습니다.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기능으로는 FA-50이 좋지만 순수 전투 기능만을 보면 테자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L-15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당시 2022년 5월 말레이시아의 공군 참모총장이 6월에 평가를 하고 8월에 발표를 해서 2025년 내 6대를 인도받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8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보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부적으로는 FA-50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대량으로 도입할 때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스라엘 레이더가 빠진 것이 큰 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말레이시아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FA-50의 실물 평가와 비행 성능을 확인했고 가격 협상까지 마친 뒤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보고서를 올려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FA-50 18개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3일 동남아시아 방산 전시회인 리마 2023에서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이 진행된 후 6월 5일경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이스라엘 레이더가 아닌 미국 레이더를 달아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스라엘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마리논이 수출되어서 대한민국의 방산업이 더욱 발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